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제가자를 초대하는 단박 인터뷰 순서입니다. 지난 2013년 900만 관객을 돌파한 화제의 영화 관상의 원작자인 백금남 작가가 새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인 목련존자를 소재로 진정한 효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목련의 기도라는 작품인데요. 백금남 작가를 전경윤 보도국 교계문화부장이 만났습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에 책을 쓰셨어요. 이번에 쓴 책이 부처님의 제자 목련존자의 얘기를 소재로 했는데 목련의 기도. 자, 이 작품을 어떤 계기로 쓰게 되셨습니까? 그 중국에서 이제 목련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위서라 그러는데 그 목련존자의 그 실제를 다루지 않고 나복이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목련을 상징화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강창문학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흘러내려온 것인데 그걸 실제적으로 목련의 그 참모습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쓰게 된 게 이제 이 목련의 기도인데. 이 목련의 기도 이 책을 보니까 그러니까 전생, 현생 이 나오고 전설 얘기가 나오고 현실 얘기가 이렇게 교차돼서 막 이야기가 구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윤회와 환생, 인연의 업보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결국엔 핵심은 뭡니까? 이제 가장 핵심은. 근데 인연이라는 그 이제 문제인데요. 그 경전에 보면은 그 열혈께서 길을 제자들과 가다가 해골을 발견합니다. 해골을 발견하고 이제 그 정례를 하는데 그걸 열애정례라 그러거든요.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예를 올리십니까? 그러니까 전생이 내 부모님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이 세상 모든 이들이 인연에 의해서 얽혀 있기 때문에 내가 세세생생 인연을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이름 없는 해골이라 할지라도 내 부모요, 내 자식이요, 내 형제요, 다 인연에 얽혀 있으니까. 그래서 오체투지하고 열애정례를 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제 목련의 그거와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결국에 이제 목련의 기도를 보면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결국에는 이제 효에 대한 메시지 이게 이제 관통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작가께서 어떤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었다 이런 그 평소 생각이 있었죠. 요즘 세대들이 나는 나, 부모는 부모. 그래서 뭐 이런 그런 경향이 많은데요. 그 경전에도 그 부처님 말씀에도 그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를 잊어버린다면은 근본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참 자꾸 이 세태가 이상해져가는 이 그 각박한 세상 속에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뭐 우란분들 다가오고 뭐 이래 하니까 이제 그 효의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쓰게 된 거죠. 진정한 효가 좀 사라지고 있다. 뭐 이런 우려들이 그렇습니다. 있어요. 이번에 결국에 이제 불교를 소재로 작품을 쓰셨기 때문에 작가께서 불교와 개인적으로 어떤 뭐 특별한 인연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모님들이 이제 신불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고 또 절 생활도 저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정사가 나중에 이제 스님이 된 분들하고는 정사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글을 쓰다 보면 항상 이제 그쪽으로 돌아가 있고. 항상 쓰다 보면. 쓰다 보면. 그래서 뭐 경전을 조금 쪼는 거죠. 작가님의 작품을 보니까 역시 그 무소유의 그 법정 스님을 다룬 소설이 있어요. 있죠? 있습니다. 역시 법정 스님과도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으셨던 모양이죠. 그 제가 그 한참 그 고뇌할 때 설법을 이제 몇 번 들었어요. 듣고 또 무소유라는 책을 읽고 감명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분이 생긴 한번 다뤄볼 만하다. 그리고 무소유를 한번 써보자 이래서 이제 쓰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맨 처음 썼죠. 그 어떻게 쓰는 도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인연이 이럴까 싶었는데 이제 바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내게 된 거죠. 뭐 써놔다 낸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작가께서는 또 이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에 대한 소설 그리고 예, 그 소설도 상당히 또 주목을 끌었어요. 예, 그 저게 어릴 때부터 그림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어요. 아, 그 절간에 있을 때도 그 탱화 앞에서 이제 부처님을 그린다든가 이런 게 많았는데 글동네를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 그림을 접하다 보니까 자꾸 이분들의 생애를 한번 다뤄보면 그것도 재미가 있겠다. 재밌겠다. 예. 그래서 역사 쪽으로 이렇게 이제 뒤를 돌아보는 입장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 자꾸 그들의 시선이 갔고 오. 그래서 한번 써보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조선 해화사를 훑게 되고 지금 뭐 그 조선 해화사 3부작으로 발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예. 쓰면서 또 그 어떤 좀 파격적인 뭐 주장이라고나 할까요? 역사적으로 예, 뭐 일본의 그 예. 화가가 예. 김홍도. 근데 그걸 조사를 해 보면은 예. 거의 뭐 확실하다 할 확실합니까? 정도로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라쿠가 이제 김홍도다는 그게 있는데 그 정조 때 김홍도가 그 일본으로 가가지고 그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예, 예. 그림 그 필치라든가 그 핵은 절대로 속이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라쿠가 김홍도가 맞다 저는 그런 주장입니다. 주장인데. 예. 역사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 무슨 반론을 제기하거나 뭐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깊이 들어간 분들도 계십니다. 예. 아무래도 백금남 작가 하면은 요즘 가장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영화로 만들어진 관상을 쓰셨는데 예. 관상 같은 경우도 작품 소재를 어디서 구했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고요. 뭐 관상에 대해서 계속 또 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그 주피터 필름이라고 관상을 만든 영화사입니다. 영화사에서 이제 역학 3부작을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관상, 궁합, 명당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명당은 제가 원래 써놓은 거고요. 관상은 써갖고 영화화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궁합은 지금 캐스팅이 끝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를 이제 제가 쓰기로 해서 쓴 겁니다. 예. 예. 궁합은 뭐 우리 결혼하기 전에 다 궁합을 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에 또 나올 게 어떤 작품일까 궁금한데 말이죠. 준비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평전, 부처님의 평전을 감히 뭐 어떻게 중생이 부처님의 평전을 쓸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꼭 그게 부처님 일생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한번 근거를 따져가면서 쓰려고 그러고 소설도 이제 하나 준비하고 있고요. 그 유마의 그 일생을 자료 이제 비말라 키르테를 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자료 조사라든지 어떤 문헌을 뭐 뒤진다든지 이런 뭐 사전 작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네요. 주로 이제 경전, 경전, 조금 이제 기퉁이를 쪼는 정도지요. 이제 경전에서 이제 근데 경전 사실 뒤져보면은 전부 보고예요. 그의 그 소재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경전 다를 뭐 설립할 수는 없는 문제고 기퉁이를 조금 쪼는 정도입니다. 우리 작가께서는 그게 다작이신가요? 아니면은 뭐 제가 보니까 작품 많이 내신 거 보니까 한 30편 냈는데요. 다작은 아닙니다. 다작은 아니고 뭐 완성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지금 그 유마 그 빈말라 같은 경우는 한 30년 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누가 달라 그래도 주지도 않고 지금 그렇게 이제 내가 완전하다가 근데 완전하다고 해서 완전해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나마 그래도 완전해질 때까지는 써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그 저도 이 전공이 이쪽이기 때문에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